안녕하세요. 윈나우 전문가입니다. 하루 한 개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인 분석, 오늘은 대한항공 해보겠습니다. 대신증권에서 대한항공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목표가는 43,000원으로 나왔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입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이 지수가 좀 높이 떠 있는 상태에서 종목 자체도 차트가 위에 있기 때문에 리포트가 가끔씩 나와요. 하지만 이 리포트라는 게 주가가 많이 빠지거나 하면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들은 리포트가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리포트도 조회를 해보시면 한동안 리포트가 안 나왔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대한항공에서 43,000원 목표가를 유지를 하면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좀 내용을 좀 살펴보면 코로나 변이의 출현 영향으로 국제선이 지금 정상화가 좀 멀어지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가 아직 안 잡힌 상태에서 오미크론이 발생이 되고 오미크론의 우려가 커지면서 전파력이 세기 때문에 항공기 여행 수요와 화물 수요 이런 측면들이 위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요. 하지만 오미크론이 파우치 박사가 얘기를 했던 대로 델타보다 중증도는 심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파력은 델타보다 훨씬 세기 때문에 이거에 어떻게 될지는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고요. 기존 백신이 듣는다 안 듣는다 말이 많았지만 실험 결과가 이제 일주일 안으로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파우치 박사는 백신 관련해서 혹은 감염 관련해서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고요. 굉장히 유명 인사입니다. 그래서 권위자가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해서 현재 오미크론 관련해서 증시가 많이 빠졌던 부분들은 상당수 원복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리포트에서는 2022년에도 국제선의 여객 정상화는 이제 어렵습니다. 다만 항공기 화물 수요는 호황 지속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대한항공의 실적을 좀 높이 평가한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읽어보시고 지수의 기술적인 분석에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오미크론 중증도와 사망 관련해서 좀 살펴보면 이게 남아공 데이터인데요. 현대차 증권에서 나왔습니다. 오미크론이 발병을 한 시점부터는 확진자는 크게 늘어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사망자 수가 델타 변이 대비해서 엄청나게 증가하진 않습니다. 거의 완만하게 증가하는 수준이고 이게 확진자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중증이 늘어난 것이지 사망자 수는 지금 델타 변이 대비해서는 심각하다는 구체적인 데이터 내용은 없기 때문에 오미크론은 델타 변이보다 심각하지 않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전염병이다 보니까 여객, 항공 등의 컨택트 관련 종목들은 다소 영향을 받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내용을 좀 살펴보면 대한항공은 지금 매출액은 비슷비슷해요. 하지만 이제 화물 비율이 2019년 대비해서 2020년에는 거의 2배가 올라갔고요. 2020년 대비해서 2021년은 3분기까지만 해도 벌써 50%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거의 매출의 76%를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국내선과 국제선 매출은 보시다시피 60%에서 8.8%로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이 매출을 화물이 메우면서 화물의 운임 단가가 많이 올라간 측면이 있죠. 공급망 부족으로 인해서 해운 운임도 많이 올랐지만 한국 운임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은 재무제표 대비해서 흑자를 지금 기록 중이에요. 기술적인 분석을 좀 살펴보면 제가 늘상 사용하던 방법이지만 저점과 고점을 상승비로 세 가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2020년 3월에는 8,300원까지 간 대한항공인데 이게 2021년 6월에는 35,100원까지 왔어요. 거의 저점 대비해서 400% 성장을 했고요. 이 정도는 충분하게 상승 하락비로 이용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수 단가는 눌림목은 27,000원인데 최근에 한번 깼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눌림목 위에서 더 올라가야지 되는데 그러면 기업의 실적이 많이 좋아져야 돼요. 하지만 지금 여객 수요도 감축이 되고 화물 수요도 운임이 좀 세다고는 하지만 언제까지나 양쪽 날개로 매출을 올렸던 게 하나가 아무리 급격하게 좋아진다고 해도 기존에 매출이 빠졌던 부분들을 감당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주가는 눌림목을 만약에 27,000원을 깬다라고 하면 미련 없이 매도를 해주셔야 여러분들께서
종목을 생각보다 오래 보유하시지 않은 상태로 다른 종목들을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라인은 21,700원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대한항공은 바이앤홀드 전략보다는 이 라인에서 매매 전략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을 좀 많이 싣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만원대 초반 정도까지 오면 뭐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보시고, 지수도 어차피 많이 빠졌을 때 사셔야 기술적인 반등도 많이 나와요. 근데 이때 매도를 하고 또다시 내려오면은 이때는 또 바이앤홀드 전략으로 매수를 하셔도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21,700원을 깨면 대략 한 14,000원 자리도 나오는데, 여기도 매매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 매매 자리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야 이제 바이앤홀드 전략이 유효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대세 상승을 매매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면 여러분들은 낭패를 당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증권사 목표가가 아무리 43,000원을 제시를 했더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기업의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지가 않으면 43,000원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매매로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초리 경제TV 참여 설명드릴게요. 010-2367-1880으로 참석 문자 보내주시면 텔레그램과 기타 안내사항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